근데 부모들이 찾아왔어요. 이럴 때 정말 사제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사형당하고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사제들은 성당에서 기도만 하는 겁니까? 그때 우리가 세상을 연구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학순 주교가 구속이 되신 거예요. 그때 그 학생들이 우리를 이 삶의 현장으로 끌어낸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바로 히틀러, 스탈린 이런 분들에 대한 제거는 바로 개인의 정당 방위와 함께 국민에게 주어진 저항권, 공동체 저항권입니다. 교회의 공식 가르침은 국민이 더 이상 독재 정권을 타파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서 그런 독재자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이 1966년 우리 이제 바티칸에서 발표한 교회 공식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이 이제 폭압 속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서 평가된 것이 1970년의 상황이었다는 측면, 이 측면을 가지고서 우리가 역사를 재평가해야 되지 않았을까. 또 그분 자신이 일본 이제 만주 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독립군을 잡아 죽이는 분이셨어요. 1948년 49년 여수순교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 전부 다 고발하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사상의 전력으로 볼 때 일관성이 없는 사람, 그분의 개인사가 아주 비인간적인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만 잡으면 된다, 국민 전부 다 죽여도 된다, 그런 사상 속에서 우리들이 항상 통치를 당해왔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12.6 역사 재평가와 유신 역사 재평가, 또 우리가 친일에 대한 또 군사정권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저희들이 그 책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네, 김 교수님 아까 여러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지금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게 말을 하는데 정확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박정희 씨가 나는 잘 몰라도 그 사람 전기를 쭉 읽으면서 독립군 잡아 죽이고 한 일은 제가 본 문헌 속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함부로 막 그냥 흥분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면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씨 책도 보고 또 그 만주사관학교에서 그분이 대구 사범학교를 나와가지고 거기를 왜 만주사관학교에 가게 되었나 동기서부터 따지면은 죽이려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독립군 죽이려고 갔어요. 그렇죠. 민족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책을 읽어도 똑같은 책을 읽어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니까 말이죠. 그 사람의 우리가 책이 아니라 삶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신부님이 그렇게 하실 입장이 아니라고요. 뭐냐면은 박정희 씨가 일본식의 훈련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네. 또 여러 세 분이 지금 김영서가 일본에서 공부했으니까 이런 국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저는 받아들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되신 거고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렇습니다. 김 교수님에게 이 세 분이 지금 일본에서 공부하셨다고 해서 이야기한 건 전혀 없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신껏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암사 천지인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저는 일본에서 공부하고서는 한국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너무나 문화가 다르구나.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나 그걸 여기서 표현할 건 없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역사적인 평가는 오늘까지도 분분합니다. 우리 지금 현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과거에는 사회주의자들이 빨치산 운동을 했지만 이제는 우익 보수주의자들이 빨치산 운동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는 말을 하고 싶어도 박정희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어도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저 같은 이제 좀 미친 사람이나 나와서 이렇게 그냥 막 이 논리를 전개하지 말이죠. 아니 대통령도 기념 사업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는 역사적으로 이 침묵이 지금 되는 시기가 되지만은 그래도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보면 훨씬 그 전보다는 이 평가가 높이 이제 상승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미쳤다고서는 상승하고 그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그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갈려 있어요. 아까 신부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더니 사회주의자의 사회주의 혁명가의 이야기나 똑같은 걸로 저한테 들린다고요. 이 정통성이 북한에 더 있고, 그 다음에 북한처럼 완전히 이 해방 이후에 일제를 말살해야 된다. 근데 정치라는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데 그렇게 이 순수 퓨리타니즘이 말이죠. 엄청난 피해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상주의, 완결주의 이것이 오히려 민주주의하고서는 정반대예요. 그거야말로 독재주의 사고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의 인맥이라든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 저런 거를 하다 보니까 잘 청산 안 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그 후에는 전부 그렇다.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오늘 이 시점에서 북한이 그렇게 아주 청교도적으로 했는데 어떤 결과가 되고 오늘 한국 사회가 그렇게 청산도 안 했는데 어떤 결과가 됐느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박정희 씨는 박정희 씨대로 역사적인 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 그 다음에 김영삼 씨 다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오늘이 있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수주의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교수님, 그런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할, 예. 그 부분을 조금 빨리 요약해 주시면 우리가 토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아주 악조건 하에서 네. 그만큼 국가를 아까 경제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만은 네. 안보 부분은 제가 말 안 하길래 안보 부분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 국가가 그렇게 걱정 없이 탄탄하게 기초를 만든 거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평가를 안 하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네, 경제 완전히 부정하는 거니까. 네네, 경제 부분과 안보 부분을 평가하시는 거죠, 김 교수님은. 자, 그럼 이제 우리 토론이 정리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변호사님, 손 교수님, 김 교수님, 함신부님 이런 순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토론이 김재규 이 명예회복의 문제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11.6의 평가도 부분적으로, 그리고 유신 정권의 평가도 부분적으로,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주제를 다 아우르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쪽에 이야기를 좀 초점을 맞추셔서 그 순으로 정리를 좀 한 1, 2분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뭐 토론 중에 다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김재규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사건, 이것이 과연 그 사람이 좀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권력 요구로 한 것인가, 아니면 민주 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평가를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재판 과정은 결국 신군부가 계엄령 하에서 아주 졸속하게 해서 완전히 폐륜화인 것처럼 결론을 냈지만은, 그리고 또 생명을 끊었지만은, 정말 그런 의기, 저는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 안중근 의사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 마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난 같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뭐 신문에 이런 말을 했더니 또 뭐 전화 걸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적어도 생명을 걸고, 지금 민주 회복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민주 투사가 많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생명까지 걸고 민주 회복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제일 역시 김재규라는 사람이 마치 중앙정부 부장 그 직에 있었지만은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한 몸을, 자기 최우진에서 나오지만 자기 한 몸을 던져서 유신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민주 회복을 했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대신 국민 여러분, 그 민주 회복한 것을 정말 소중껏 다뤄주십시오 하면서 사형당했는데, 우리가 이런 의기를 가진 사람, 저는 중앙정부 부장이든 누구든 이런 의기를 가지고 안중근 의사같이 또 이런 사람들의 의기를 가지고 한 행동을 옆에서 좀 격려도 해주고, 야 훌륭하다, 이게 민족 정기의 발현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의기 있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난 뭘 할 것인가 하는 걸 걱정하는 그런 국민이 돼야지, 네. 대통령이 시킨 대로 모든 걸 시킨 대로 따라가는 그런 썩은 국민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네, 게 제 고맙습니다. 생각입니다. 손 교수님 1분 정도 네. 줄여주십시오. 저는 뭐 역사라는 거는 과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역사라는 건 현재 시점에서의 과거에 대한 기억 투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역사라는 게 결국 승자의 역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 선생님 지금 박정희 옹호하는 사람들이 오늘 자리는 이렇습니다만, 사실 지난 박정희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시절을 거치면서
너무나 왜곡돼 왔고 승자의 역사로 쓰여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광주 5.18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폭도로 매소돼 왔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의 정말 새로운 세기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사상에서 과거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것, 이것이 단순히 과거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 그리고 현재의 삶의 조건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네. 예, 저는 지금 이 법을 다루시는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 큰일 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행정학을 가리키는 이 입장에서 공직윤리를 파괴하는 얘기를 하셔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 후대들한테, 젊은 세대들한테 전부 교육의 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공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과 똑같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 암살을 하는 거는 이거를 박수 쳐야 된다. 이거는 그게 어떻든 간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듀 프로세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성명을 내고 나와서 따발총을 들고서는 다시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맞아 죽더라도 나는 내 몸 다 바쳐서 국민한테 이걸 전해다오 하면서 했더라면은 그것이 일본식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이 일본에 있어요. 오다 노부나가라는 폭군을 말이죠 제거한 아케치 미츠 히데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똑같은 논리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본에서는 그 사람을 완전히 폐륜화로 몰아버려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전국에 그 무장들이 나와서 그걸 토벌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이 양반들이 말이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시야가 너무 좁은 거라. 그리고 우리는 말이죠 민주화 하면서 말이죠 민주화에 대해서만 너무나 그 신화적인 거를 가지고 이상적인 걸 가지고 하는데 그 후에 이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그 많은 코스트를 지불해 왔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인내하면서 앞으로도 말이죠 공직윤리에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아무리 옳더라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저의 그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학을 하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공직윤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신무님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제 생각에는 하여간 12조 역사 재평가와 김재규 부장의 명예회복에 관한 논의가 이렇게 공론화된 자체가 아주 큰 그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 김 교수님께서 뭐 다소 저희들과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또 같은 의견 공감할 수도 있고 더 좋은 토론을 위해서 다른 의견 개진해 주셨는데 그 말씀도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김 교수님께서도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해준 이렇게 모든 말들 또 되새겨 주시고 또 모든 청취자들께서 뭐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더 좋은 그 내일을 창조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벽에 썼다는 유명한 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서적 사상인데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라 란 그러한 그 명언의 규절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 이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거를 그 현재화하고 또 현재를 그 미래화하고 미래를 그 선취하는 여기에 우리들의 그 참된 삶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향을 가지고 이러한 그 재평가 작업을 항상 지향하고 있고 또 저도 70년대 사실 그 젊은 학생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감동을 받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분들이 성당에 와서 도대체 성당에 있는 사제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 돈 가지고 자선만 하면 다 되는 거냐, 돈 가지고 자선을 할 수 없는 정의와 진실과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교회가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반성도 했고 네. 또 재판받는 과정에서 또 학생들이 검찰로부터 꾸짖음을 당했어요. 왜 학생들이 부모님들로부터 그 받은 돈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꾸짖었을 때 학생들이 검찰을 또 꾸짖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군인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봉급을 탔으면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지 그 총칼로 정권을 빼앗고 그리고 독재 정치하고 무슨 한건 전부 다 봐자면 신부님 허구다. 생방송이라 네, 이런 내용들을 네.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시청자 여러분이 또 그 팩스미디어나 전화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국의 대통령이 서로 잘못된 통치를 했다 그래도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어느 개인이 사살하는 일은 명백히 잘못이었다. 이런 서울의 한 시청자가 그런 쪽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고요. 민주주의는 한 개인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김재규의 행동은
더 이상의 독재를 막는 민주화의 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신 전라도 광주의 김한경 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의견이 모두 오늘 토론에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뭐 오늘도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신부님 말씀처럼 이런 논의가 공론화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발전의 하나로 보고요. 많은 의견을 앞으로 모아서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는, 그래서 미래를 제대로 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이 조금이라도 기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접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